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목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오전장에는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마켓 A컷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A컷에는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은경 후보자의 사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바이오에 우리가 과감히 투자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가가 과감하게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가파르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런 핵심 산업으로의 성장 전략을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헬스 부분을요,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규정을 하고 또 혁신 산업으로 전략화하겠다는 그러한 포부가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느껴지는데요. 이게 제약이나 디지털 헬스뿐만이 아니라 미용과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언급까지 같이 하면서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전방위적인 육성 의지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투자를 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AI 디지털 헬스케어를 구축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바이오주들 잘 가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만 보면요, 상승률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주가 추이 그리고 시장의 상승률을요, 저희가 차트로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가장 위에 있는 게 코스피고요. 그 아래에 있는 점선이 코스닥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코스닥이 덜 갔고요. 그 아래가 코스닥 제약업종, 제일 아래가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섹터별로 보게 됐을 때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시장 대비 안 갔다는 게 차트로 확인되죠. 역시나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감 때문이었는데요. 의약품 관세라던가 약가 인하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바이오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로 투심이 몰려갔고요. 이로 인해 부진한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미국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죠. 국내 바이오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상반기 들어서 33%가량 상승했는데 의약품 섹터만 놓고 봤을 때 5%에 그치는 굉장히 아쉬운 성적들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쳐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의 부과를 언급을 했는데 1년 좀 유예될 가능성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한숨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는 걸로 보이고요. 약가 인하에 대한 그 리스크는요, 가장 낮은 고가 약가를 적용하자라는 그 법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입법에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규제가요,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CDMO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반기에는 의약품 관세와 약가 인하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중국 바이오 규제,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이 부분에 집중하자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보다 기술 경쟁력과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바이오주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섹터만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펩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여름이기 때문일까요? 지난주부터 잘 갑니다.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을까? 시장 규모부터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나왔는데 우선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5년 뒤에 150조까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이 미국 맥세라라는 기업에 1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분이 한 4.7%를 사들이는 거고요. 여기에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비만 치료제 신약이 이제는 점점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살만 빼면 됐었는데요. 이제는 사용하기도 간편해야 되고 근육은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만만, 체중만 감량하는 게 아니라 당뇨를 치료한다던가 복합적인 작용까지 있어야지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GLP-1에 그쳤는데 지금은요, 3중 작용 파이프라인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3상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약사와 함께 중국에서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 한 2억 달러가 지금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로벌 그런 2분의 1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글로벌 1상이 종료가 됐고요. 올해 하반기 2상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3중 작용 파이프라인으로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한미약품이고 4주를 했을 때 체중이 한 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체지방 감소율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먹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요,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이제 먹는 걸로 해서 FDA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일라이릴리 역시나 임상 3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동제약과 인벤티지랩이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임상보다는 국내 임상에 지금 좀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약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 인 듯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펩트론이 오늘 20%가량 넘게 상승하며 시가총액 4위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치료제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요, 치매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츠하이머 시장이라고 표하기도 하는데 세계 치매 환자 수가요, 지금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마다 2배가량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글로벌 국가들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하반기 이벤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이벤트가 있네요. 8월 31일 날 지금 레카네밥 SC에 대한 유지요법 FDA 승인을 지금 예정 중이라고 하고요. 유도요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승인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피디3에 대해서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좀 사노피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3분기 중에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ABL 바이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라던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일라이릴리나 로슈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역시나 지금 알츠하이머 시장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와 연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러한 주요 이벤트들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에서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기대된다.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정말 많은 이슈들로 지금 주가의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모멘텀 중에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상반기에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반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전장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던 국내 증시였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3,20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낙폭 키워가면서 오전장에서 1% 넘게 빠지고
있는 흐름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좀 탄력이 붙으면서 현재는 보합권으로 좀 말아 올린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3,18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일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전장에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806포인트 저점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0.5%대 빨간불 켜내면서 816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적으로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기관만이 매수입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계속해서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갔었는데 1시 반일 기점으로 개인은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는 흐름, 기관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4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도 4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매수폭이 확대되면서 1,200억 원 현재 구간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코스닥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좀 이 상승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반도체, ICT, 투톱 같은 경우는 향방이 크게 갈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8% 넘는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확인해 보시면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제 기술이 미국의 물질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도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페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페트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페트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19%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는 센즈랩입니다. 미국 특허청에 보안 기술을 등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안 기술은 총 3건 정도를 등록했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특허 기술을 통해서 전 주기가 자동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붙으면서 오늘 장중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폴라리스 세원입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3.6%대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이 오스틴에서 운행되고 있는 로보택시의 지오펜스가 확대된다라는 기대감들이 테슬라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는 관련주들도 오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던가 구글의 웨이모 또 테슬라에 공조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아가면서 수주 확대에 대한 점이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중국의 기술이 담긴 해적 케이블을 사용하지 못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관련주들에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공지능, 그에 따른 전력 구축에서 해적 케이블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중국의 기술이 들어간 부분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현재 구간 0.17% 빨간불 켜내면서 오전장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앵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헤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오주의 주가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만 보게 됐을 때는 시장 대비 굉장히 저조했던 그런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상승이 지난주부터 좀 포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키 맞추기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주 기반으로 상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간 키 맞추기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약 33%가 올랐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5%밖에 못 올라갔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늘 장에서 약간의 지수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봤을 때는 약간 순환매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강하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하반기에 됐을 때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더 달아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뭐 실적 기반에 상승하는 기업들은 조금 많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뭐 실적 시즌이나 이런 부분이 왔고 뭐 제약바이오가 특히 뭐 실적 시즌에 따라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냈던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있긴 해 실적 발표나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책 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뭐 정책 수에 관련해가지고는 뭐 신재생에너지, 뭐 상법 개정 이런 부분이 되게 핫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국가 전략 사업에 지정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람의 목숨, 국민의 목숨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초기에 많은 개발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IRA 법안이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방법 그리고 또 비만과 항암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인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 기반은 제한적인 것 같고 정책 수의 기대감 그리고 키 맞추기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그러한 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근데 대장주가 이전하게 되면 코스닥의 투심이 좀 꺾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전 상장 시에 뭐 수급 변화라던가 밸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궁금합니다. 코스닥 자체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가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가 이번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은 알테오젠 상승세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뭐 2차 전지가 올라갈 거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지 중장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괜찮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수급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로 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연기금과 기간의 유입 자금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 확대, 수급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모습에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로 갔을 때 밸류를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 상장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알테오젠이나 이런 부분이 저평가가 된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보면 더욱더 한층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자체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알테오젠이 한 번씩 상승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직까지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뭐 바로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코스피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세론 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알테오젠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적인 측면과 기업 개별적인 측면에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뭐 크게 막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관세 이야기입니다. 의약품, 반도체 200% 관세 부과할 것 같다. 우리나라가 최악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네. 제약바이오가 뭐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비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급망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CDMO 기업들이나 뭐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간접적인 피해는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에서도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을 해놨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나와도 제약바이오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말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품 관세는 우리나라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비켜나갔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만큼 바이오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브리핑 정리하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섹터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네.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페트론이 가장 큰 네.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동반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 페트론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기존에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맞았던 걸 경구용으로 바뀌냐 아니면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위고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구용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간편해지는 부분도 있고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싸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쪽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나 이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제약에서는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저는 쉽게 꺼지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적 기반 플러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에 뭐 항암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임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보다 조금 더 쉽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ADC 이중항체나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뭐 레고캔바이오나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부분은 다들 누가 뭐래도 기술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그걸 어떻게 보면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가캔바이오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쪽 기업들은 저는 좀 크게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한번 들어가면 수익도 크게 주고 떨어질 때도 약간의 크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부분을 알테오젠이 보여줬고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뒷배로 오리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영역 항암제 관련해가지고는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임상 관련해가지고 실패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은 약간 이벤트성 투자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어떻게 본다면 임상 발표 전에 들어갔던가 그 기대감만 수익을 보고 나오시던가 아니면 왜냐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더욱더 안 좋았던 부분이 H에 비해서 조금 더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플레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 플레이 쪽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쪽으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비만이 오늘도 잘 가니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만을 좀 이제 구글에서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주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너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끼어들 틈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가 측면에서도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구글이 어떻게 보면 이쪽을 들어간다라고 네. 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IT 기업이 비만에 관련해가지고 한다라고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굴이 했을 경우에 비만 어떻게 보면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건가? 아니면은 그 스마트 기기나 이런 부분이 연동이 되면서 보다 쉽게 체중 감량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본다라면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는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뭐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해, HK 이노해 이런 기업들이 뭐 GLP-1 개발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은 은근슬쩍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긴 행보를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아직까지도 코스피 관련해가지고 비만 치료제도 살아있다, 페트롤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 라인센스나 이런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기대감도 더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과도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페트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페트론이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근데 이 기대감도 없으면 또 살 이유도 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나 이런 부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부분은 기대감입니다. 성공했을 때 그 열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가시는 분들 있겠지만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왔을 때 무서울 때 들어가자.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적 측면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정받을 때 그때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페트론을 필두로 해서 지금 많이 올랐던 주가가 선반영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면역 항암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비만 치료제도 어려운데 항암제는 더 어렵잖아요. 네, 국내 기업들 중에 좀 보고 계시는 기업 있으세요? 대장은 ABL 바이오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뭐 코스닥 3대장을 뽑자라고 본다면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 동반적으로 세 종목이 다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이중항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부분, 다수의 기술 수출 이력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 종목의 다 특징인 것 같아요. 기술 수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K 바이오였던 부분들은 진짜 임상 관련해가지고 기대감만 올랐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판매하면서 보다 임상이 끝나기 전에 이거부터 어떻게 보면 가시를 끝까지 가는 것보다 그 중간중간에 수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은 독자 면역 한암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다 어떻게 본다면 요즘 트렌드는 플랫폼이란 단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주가의 기대감이나 상승력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접목시킬 수 있는 제약바이오나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눈독 들이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DNA 백신 기반의 항암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부진했던 모습이나 이런 부분을 기술 모멘텀으로 반등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암 관련된 기업도 한 세 종목 정도 정리를 해주셨고 대장주로는 ABL 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 시간에서도 이 ABL 바이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리포트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방위적인 호재 속에서 바이오주가요. 계속해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걸 만회할 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도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또 리스크를 좀 저희가 견제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대감은 만들어지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그 포인트에 약간의 키를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거의 이력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뭐 긍정적인 포인트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뭐
또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 글로벌 기술 수출의 회복세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인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리스크적인 측면도 제약바이오는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 임상 실패나 허가 지연 이런 부분이 되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술 수출 관련해가지고도 뭐 계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취소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고 실적이 나오기 전에 과도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세. 만약 진짜 실적을 보였을 때는 조금 더 안 좋아진 모습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저는 기대감 플레이 어떻게 보면 임상 전의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진짜 성공하고 그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의 안정화 단계나 이런 부분 때는 어떻게 보면 비싸더라도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한 발짝 한 발짝 앞서 나갈 때마다 제약바이오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상반기에 부진함을 털어내고 하반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공정 합병을 통한 변칙 증여에 대해 철저히 차단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장 영상 직접 보겠습니다. SK CNC와 주식회사 SK가 합병을 합니다.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이 적절했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세무탈루 이슈는 없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특정 주주에게 만약에 이익이 갔다면 그 기준이 3억인가 아마 그 기준 넘어가면은 증여세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 호반건설 잘 아시겠 겁니다. 아들 회사와 아버지 회사의 합병인데 갑자기 아들이 뭐 2조 5천억인가 뭐 상당히 많은 부자가 됐죠. 순식간에. 어떻게 보십니까?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이 변칙 자본 거래를 활용해서 지금 대자산가들이 이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액 자체가 한 해 증가된 것만 해도 한 6조 되는 거였어요. 작년 한 해. 그럼 적어도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그 규모도 상당히 그냥 5천억이나 2억인가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전체 징수 비율이 약 10%도 못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이제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접근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생계형 정말 무재산 체납자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고액의 악의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닉재산을 찾아서 끝까지 그거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려면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된 전직 미전실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출발해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졌으며 기소 후 5년, 사건 불거진 지는 10년 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 측은 합병과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목요일에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10%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과열을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 발간 건수가 41건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16건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약 2.5배 많은 수준인데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과열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섹터별로 봤을 때는 금융주 쪽에 하향 보고서가 좀 집중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커버하고 있는 은행주 9개 모든 종목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낮췄습니다. 현재 도입 논의 중인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은행 지주들이 배당 성향을 현재보다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리포트가 총 4개가 나와서 가장 많은 투자 의견 하향 의견을 좀 받아갔습니다. 특히 현대차증권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당장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 기대감만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현 시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금융주 전반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금융주, 증권, 은행주 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급등세를 보였던 부국증권, 신영증권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유한타증권까지 동반해서 약세 흐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KB금융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전환에 장중에 성공을 했고요. 0.7%대 오름세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하락을 딛고 상승하면서 7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HBM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감을 제시했죠. 경쟁 심화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는 경쟁이 특히 심화가 되면서 처음으로 가격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도 제시를 했는데 투자 의견 중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현재 시장에 과도하게 낙관적인 HBM 시나리오가 퍼져 있다라고도 짚었는데 이에 따라 내년에 HBM 가격이 2자릿수 비율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내년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또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주가가 이미 크게 상승한 만큼 이 실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좀 내놨는데 반도체 업종 가격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HBM4의 가격의 프리미엄 축소를 반영해서 내년도 HBM 평균 판매 단가 ASP에 대한 전망을 7% 성장에서 6% 하락으로 하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HBM에 대한 가격 하락 속에서도 그래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우수한 수익성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다만 밸류에이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 리레이팅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을 했고요. 과거 대비 주식으로서의 매력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투자 의견 낮출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대신증권의 의견도 있었는데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의견 반영되면서 SK하이닉스 주가 크게 밀려나고 있죠. 전일 대비 거의 10% 가까운 급락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26만 9,5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HBM 밸류체인 종목들도 줄줄이 약세입니다. 한미반도체도 3%대 약세 그리면서 88,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미래반도체와 YC캠, 예스틸까지 동반해서 1에서 2%대 약세 흐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이어트의 패러다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죠. 이제 다이어트의 핵심은 혈당 조절 그리고 호르몬 관리입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인데요.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많은 연구가 나오면서 그런 의견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산의대에서는 GLP-1 계열의 치료제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치매와 사망률까지 낮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오젬픽과 위고비, 마운자로 제빵들을 투여받은 이 그룹에서 치매 위험이 37%, 또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 위험이 3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GLP-1 기반의 연구 결과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한 세인트루이스 대학병원의 의료센터에서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가 현재 비만을 겪고 있거나 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했고요. 성인 남성의 체중이 이에 따라 약 10% 줄었고 또 이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비율이 77%까지 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의 핵심 역시나 GLP-1으로 꼽히고 있고 이러한 관련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로 시장에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제넥신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현재 임상 2상까지 완료를 했고 3상에 돌입을 한 상황인데 오늘 상한가에 직행해서 현재도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펩트론이 20% 급등세로 또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과 D&D 파마텍도 역시 7에서 13%까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를 유통하고 있는 블루엠텍 역시 5%대에 6% 가까운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네, K방산주의 직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쉬어가는 와중에도 방산주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오늘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 계속 내놓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폴란드 2차 물량 납품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방산에 대한 밸류에이션 더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실적도 구조적인 성장세에 기대된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IM증권에서 역시나 이 K2 2차 전자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짚었고요.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가 역시나 튼튼하게 방산 공급망 한층 더 강화될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곧 대규모의 수출 계약이 다시금 재개될 수 있는 신호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하반기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2분기 성적표가 중요할 것이라는 삼성증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2분기 성적표를 앞두고 높아진 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도 이 7월 말을 기점으로 방산 주도주 강세가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산주 시세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9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도주 역할을,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LIG 넥스원, 스트레가이, i3 시스템, 우리기술 같이 코스닥단의 종목들도 동반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봤고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주목해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삼성물산과 센즈랩 이 두 종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가의 법정 안정성과 그리고 투자 심리 개선이 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이 또 충분히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서 지분 구조가 정비되면서 향후 M&A나 배당 확대 그리고 지배 구조 혁신 등의 유리한 포지션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원전 관련 특히 이제 해외 원전 플랜트 분야에서도 경험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좋은 포지션까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충분히 좀 매수권으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센즈랩입니다. 센즈랩이 이제 오랜만에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보안 기술 3건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는 소식에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악성 코드 분석 자동화 그리고 실시간 자연어 분석, 자연어 보안, 리포트 자동 생성 등 보안 자동화 기술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AI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향해서 가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특히나 이 보안 시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과 금융투자, 기타 법인에서 수급도 꾸준하기에 지금 현재 가격대 좀 굉장히 적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센즈랩까지 특징주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고요. 이번엔 종가 베팅주로 한번 여쭤볼게요.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조선주에서 한오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방산이 230억 달러 수출 돌파를 하면서 방산 시장에서 세계 4위를 굳히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방산주 전체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오션 같은 경우에 캐나다 잠수함 60조 정도 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고, 그리고 최근 KDDX 사업이 경쟁 입찰로 전환되면서 대략 7조 8천억 정도 대형 방산 프로젝트에서의 승기를 좀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조선과 방산업의 선두주자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가 대략 한 82,000원 선에서 종가까지 꾸준하게 분할 매수 좀 대응 가능해 보입니다. 단순하게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스윙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93,000원 제시하겠고요. 손절가는 73,000원 잡고 한번 진입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종가 베팅주로 짚어봤습니다. 목표가 93,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감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오후장 특징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그야말로 제약바이오주의 날입니다. 현대약품의 경우에는 신약 개발 모멘텀 받아가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이제 시장에서 50만 원 선 돌파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삼성전자 사법 리스크를 이제 완전히 해소했다라는 평가 속에 3% 가까운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오리진의 경우에는요, 유상증자 100% 납입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유한양의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 선택해 주셨어요. 16%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실적 회복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 장중에 계속 상승폭 넓혀가는 모습이네요.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그리고 오늘 시장의 바이오 쪽이 중심이 되고 있는 비만과 관련돼서 이제 더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유한양행은 이제 인벤티지 랩이랑 이 GLP-1 그 비만 치료제를 공동으로 이제 주사제죠 개발을 하고 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오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데 인벤티지 랩보다 상승률이 지금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실적 기대감까지 일단 뭐 플러스 알파로 돼서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오늘 그 뭐 비만 치료제들이 보통 주가 흐름 보여줄 때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이제 급등 나온 다음에 좀 조정 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좀 약간 주목할 만한 재료가 나오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락이 좀 약간 심한데 아무래도 유한양행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더블이 넘죠. 더블이 넘는 실적을 이 올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기반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주가 상승률의 한 6대4 정도, 이제 실적률 그다음에 비만 4 정도 비율로 이제 주가 상승률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매출 이제 유한양행을 랭라자고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하고 있는 리브레반트 이제 폐암 치료제를 이제 병용 요구, 카테일 요구를 해서 이게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2,500억에 가까운 정확히 2,483억 원이 2분기에 나왔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상당한 거죠. 일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한 게 한 뭐 159%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유한양행의 전체 실적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요건 이제 랭라자와 관련된 부분이고 일단 상반기 매출이 한 4,4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 정도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거의 이제 담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 흐름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느껴지는데 이 랭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코텍에서 사온 거죠. 실질적으로는 한 2015년도에 유한양이 사와서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에 1조 4천억이 이제 기술 수출한 건데 요게 또 2분기에 일본으로 또 수출을 해서 거의 269억 정도 매출이 좀 발생했다라는 점.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테마와 함께 강한 상승세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매출은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300억 보통 유한양의 영업이익이 600억, 500억 요 정도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올해 1,400억 정도를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뭐 그 컨센서스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1,000억 원은 그냥 굉장히 쉽게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닥권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뭐 3중 바닥 정도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오늘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매수 쪽으로 그다음에 기관은 최근에 약간 좀 매도를 했다가 오늘 다시 매수 쪽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수급이랑 어떤 재료가 좀 삼박자로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개인적으로는 실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윗방향 열어놓고 관심 두시면 될 것 같고 비만으로 접근하겠다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더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유한양행은 실적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은 강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보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늘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이제 중립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 HBM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게 참 상당히 좀 재밌는 게 골드만삭스가 올해 초에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낼 때 이제 매수를 권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를 달았습니다. 26년도까지는 하이닉스의 어떤 뭐 점유율이나 영향력이 전혀 훼손이 안 될 것이다라고 올해 초에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말을 바꿨네요. 그렇죠.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훼손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팔고 있냐면 매도 금액 기준으로 7천억 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7천억, 그러니까 250만 주, 거의 260만 주 가까이 지금 팔고 있거든요. 굉장히 센 매도세인데 사실 이러한 매도 리포트로 만약에 뭐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파는 것은 사실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외국계들이 이제 매도가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밑방향은 조금은 좀 열어놔야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단은 뭐 매수해서 중립으로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뭐 매도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뭐 재밌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증권사들이 SK 하이닉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면서 매수 의견이 나왔어요. 이제 하나, IBK, 미래에셋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이제 매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과연 이제 작년에도 사실 이 외국계 증권사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흔들림이 생긴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뭐 바로 좀 회복을 좀 해줬죠.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좀 그 큰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TSMC 실적 발표인데 네. 7월 18일에 있죠. 9시에 예정돼 있는 건데 지금 TSMC가 일단 그동안에 공장이 거의 풀 캐파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할 정도로 정말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적은 뭐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지만 되지만 지금 예상치가 너무 높아서 어느 정도 이제 TSMC의 그 예상 실적을 시장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나 하면 이제 AI 반도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사실 이게 가능한지 저도 참 약간 의문이긴 한데 매출이 이제 2배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5년 동안 평균 매출이 40%가 성장을 할 것이다. 물론 뭐 공장 증설도 있긴 했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어떤 상승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이제 31조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40,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이 세계 탑 기업이 이 정도 실적을 낸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엔비디아 물량 그다음에
TSMC, 근데 하이닉스 이게 이제 같은 밸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면 TSMC 실적이 좋고 TSMC 실적이 좋으면 하이닉스 실적이 다음 분기 실적을 계속 좋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상당히 뭐 타당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전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예상치대로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장중 흐름 나름대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계속 체크하시면서 물론 오늘 하이닉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이제 좀 훼손된 게 아니니까. 근데 신규로 접근을 생각을 하실 분들은 좀 좋은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급이랑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7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사실 실질적으로 뭐 250만 주, 60만 주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도 좀 약간 사주면 좋겠는데 기관은 하이닉스를 팔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오늘 뭐 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 오히려 올라가면은 뭐 이상한 그런 날인데 나름대로 기관은 이제 거의 뭐 오버행 이슈가 많이 좀 사라질 정도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매수로 전환 가능성도 있고요. 외국인들은 갖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사실 어떻게 시발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저점 예상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는 뭐 사실 볼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걸로 풀기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의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TSMC의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삼각 동맹을 맺고 있는 회사인 만큼 이 실적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주가 반등에 또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선택해 보셨을까요? 저는 CJ 대한통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통운. 네. 네. 시장에서 이제 오를 만한 종목군들은 사실 뭐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약간 불안한 시장에서 뭐 급등보다는 이제 상승과 조정을 좀 러프하게 반복하면서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CJ 대한통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포착 종목으로 한번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2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뭐 그렇게 안 좋지는 않고 이제 시장 기대치에 이제 부합을 하지 못했다.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이미 뭐 지나갔죠. 지금 이제 3분기니까 2분기 실적이 뭐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게 나오더라도 이미 그건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왜 안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지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2분기 실적 택배가 좀 안 좋았어요. 택배가 좀 안 좋았고 CL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 물류죠. 이제 항만이나 아니면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물류를 이제 전담을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CL 사업 부분이 CJ 대한통운의 지금 어떤 실적이나 어떤 목표 주가를 좀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L 사업 부분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도 CJ 대한통운 택배가 옵니다. 이제 주 7일 매일 오는 서비스라고 해서 쿠팡이 이제 지금 뭐 부동의 택배 1위였던 대한통운을 제끼고 이제 이 택배에서 1등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대한통운에서는 다시 1위를 되찾겠다, 탈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뭐 주 7일 이제 배송을 이제 상품을 런칭을 했고 이게 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통운에서 이제 퀵커머스 서비스를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물건 시키면 1시간 만에 온다고 합니다. 이 뭐 배민처럼 바로 그냥 뭐 온다라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신선한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CL 사업 부분에 5년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 요즘에 뭐 자사주 안 나오면은 뭐 주식 아니죠. 올라가는 주식 중에 다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비율이 이제 12.6% 정도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뭐 회자되고 있는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좀 약간 낮지만 12.6%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아직 부각이 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CJ 대한통운의 주가 흐름을 상승으로 이끌 주 재료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고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쪽으로 빨간색 선 올라가고 있죠. 기관은 뭐 그렇게 약간 횡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이제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상승, 그다음에 조정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나름대로 좀 차분한 시장 흐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흐름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4,200원이죠. 94,000원 전후면은 큰 무리 없는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설정을 해보고 손절가는 좀 약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한 9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으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1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모멘텀도 주가의 상승 요인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통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탈탄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탈탄소 관련주들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탄소 거래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행 이 탈탄소 관련한 이 탄소 거래제에서 무상 할당을 제외하고 유상 할당 비율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강화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제도가 좀 마련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관련한 계획들을 좀 발표한다라고 이야기 나온 상황에서 종목들도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종목들 오늘 에코아이 같은 경우 2.4%대 현재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린케미칼 1.4%대, TKG 휴캠스, 에코바이오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1.7%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탈탄소 관련주들 체크해봤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삼성그룹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이 사법 리스크가 드디어 해소가 됐습니다. 그간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 간의 이 합병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받아왔던 부분 오늘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그룹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통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요.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바이오 산업이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삼성전자도 2.7%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2.3%대 강세, 삼성물산 1.8%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원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 이재명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SMR이 포함됐다라는 소식들 오늘 전해지면서 원전주들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실 당초 공약집에는 이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초안에 원전이 좀 포함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감들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대형 원전은 포함되지 않고 SMR 위주로 계획들을 좀 담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들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태움 같은 경우는 강부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에너토크, 우리기술, 대우건설도 빨간불은 켜고 있지만 대부분 윗꼬리가 크게 달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대부분 좀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강세를 이어가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드렸습니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시장 조금씩 출렁거림은 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잡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때는 좀 상당히 막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네.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이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제대로 가치 평가를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리더십, 그 다음에 경제 구조적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리 잡아가는 거죠. 정부도 리더십이 부재했다가 다시 회복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상법 개정안 듯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되는 거죠. 물론 MSCI가 우리가 신흥국 지수에서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선진국 지수로 언제쯤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표 이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내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느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개선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이죠. 우리 배당소득. 그러니까 왜 미국이나 일본 주식, 유럽 주식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부동산에 매달릴까? 더 큰 수익이 어딜까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냐, 또는 부동산이냐, 또는 주식이냐, 채권이냐, 아니면 코인이냐, 나에게 또 서학개미냐, 가장 큰 이익을 줄 것이 무엇이냐, 이걸 투자자들은 개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천천히 조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는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우리 배종찬 소장, 배추도사 보면 저 사람은 시사 분석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경제 TV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여러 TV를 또 저는 오랫동안 뭐 15년, 20년 경제방송 출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일본 가서도 공부하고 이게 사실은 연계돼야 돼요. 우리가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나쁜 이야기지만 정경 분석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경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인들인데 일론 머스크는 경제인인데 또 정치 분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의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거기 가면요. 많은 이 프린스턴 대학의 학부 정치학이나 철학이나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경제학이나 이코노믹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런 분야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 연결고리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걸 해냈을 때 여러분들이 10년을 먼저 내다볼 수 있고 20년의 글로벌 구조를 볼 수 있고 이른바 우리가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봉정만리에 눈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뭐 30년 이상을 제가 한때는 주식 투자량을 줄였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성공적으로 투자 성과 이걸 다 개인 포트폴리오니까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참 중요해요. 뭐 얼마나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이 분석을 하고 또 실행을 할 때는 얼마나 깊이나 높낮이를 조절하느냐, 완급 조절하느냐.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 롱타임 인베스트먼트도 바로 피터 린치도 그렇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걸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면서 계속 눈을 키우고 이데일리
또 신문까지도 계속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그런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 기업의 가치 배당 확대에 인한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JP모건에서 코스피가 2년 동안 5,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기업의 온전한 가치가 인정받을 경우 시장에 상승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우리 시장이요 그래도 드문드문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외국인의 이탈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현물은 지금 그래도 어제까지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오버레이트에 그렇죠.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이제 약간 신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분명히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우리 시장에서 큰 또 증시에서 큰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총 1위는 또 반도체죠. 또 자동차죠.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과연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빠져나가느냐, 또 그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대량으로 순매수하고 또 매수세를 이어가고 아니면 또 매도세로 또 전환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란 말이거든요. 외국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지.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계속 매수를 지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수 하락 방어에는 개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 그런데 삼성전자는 또 지수를 하방하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상황이 되느냐를 늘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 저는 조금 이제 미시경제나 종목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전달하는 또 분석하는 우리 이데일 전문가분도 계시고, 저는 조금 더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연준의 영향, 또 이 상호간세 무역 변수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립니다만,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좋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혼란상을 한 9월 말쯤에는 브라질하고도 지금 뭐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고, 멕시코나 또 캐나다하고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 국내 정치를 보더라도 수습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른바 글로벌 변수의 불안 요인 말고 우리 스스로가 잉태되어 있는 어떤 불안 요인들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또 하반기에, 3분기에, 4분기에 또 노출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보시고, 그렇다면 이 섹터에서 이 종목으로, 이 종목에서 저 섹터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하면서 투자의 어떤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좀 선행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이 선물,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HBM과 관련해서 뭐 시장 경쟁력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혹평을 계속해서 받다가 오늘 상승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사법 리스크 좀 털어냈다라는 그러한 분석 나오면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는 좀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도 뭐 우리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삼성이 변해야 된다.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 한때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경제에, 또는 심지어는 적어도 전 세계의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그렇지 못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테크닉, 이른바 기술적인 분야에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앞서가고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항상 상당히 삼성보다는 후발주자로 인식되어도 마이크론이 바짝 쫓아가고, 트럼프도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이렇게 해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지금 희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방금 전에도 앵커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대법원에서 이른바 이재용 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어요. 예, 이름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사법 리스크를 이제 털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또는 법적인 리걸 크라이시스, 이 부분은 리스크는 털어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술 부분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H20 중국에 이제 팔려고 하는 그런 엔비디아의 상품인데 좀 성능을 낮췄죠. 왜? 고사양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H20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그래서 삼성이 엔비디아의 이 콜, 이른바 조건을 맞춘 것은 조금 낮은 사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탑재가 되니까 삼성이 이제는 HBM에 좀 꽉 막혀있던 걸 좀 뚫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되죠. 왜? 실제로 더 자신감 있게 삼성이 날개를 펴려면 HBM3E, 그다음에 HBM4 여기에서 삼성이 오히려 닉스 할 것이 아니라 삼성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인력이에요. 한때는 인재의 삼성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인재의 삼성. 야, 인재는 삼성이야. 왠지 삼성에 다녔던 사람은 기술이 없어도 기술이 있어 보여요. 기술이 없는 건 아니죠.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 더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뭔가 삼성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다. 그래서 팀 단위로 그냥 닉스로 옮겼다. 닉스는 하이닉스인 거 아시죠? 네네. 하이닉스입니다. 뉴욕 닉스 아니고요. 자, 하이닉스니까 이렇게 닉스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이제 닉스는 굉장히 회사 문화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삼성이라는 것도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걸 제가 다른데 이제 심층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관료적으로 된 거죠. 왜?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초혁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자리가 안정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개혁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삼성이다. 이게 문제. 정말 최고의 인재를 또 끌어들일 수 있냐. 국내든 해외든. 또 하나가 이제 기술에서 정말 초기술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양이, 토대가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지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이데일리 TV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삼성이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위험 요인은 있다. 그래서 이 기술과 인력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 이재용 회장도 하만 카돈이 또 캐시카우가 되고 있죠. 그동안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못하던 게 이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 그런 그 기회도 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삼성도 안 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래도 시총 1위 기업입니다. 삼성이 커져야 전반적인 우리 정시의 이 확장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삼성은 점점 우사양할 거라는 거. 제가 삼성이 8만 전자가 아니라 4만 전자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기 하면 다 나오니까. 앞으로 그래도 삼성이 위기 요인은 있지만 점점점 우상향하는 쪽으로 갈 거죠. 요새 지금 6만 전자 되니까 4만 전자 때 투자했던 분은 어떤 수익을 거뒀겠는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사법 리스크 털어내면서 투자와 혁신을 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주가도 가파르게 좀 반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강세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 3,200포인트를 터치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IPO 시장도 분위기가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작년에 너무 안 좋았죠. 왜? 정시가 주춤하고 활력을 잃었는데 뭐 상장한다고 해서 무슨 뭐 재미를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참 훨씬 전에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됐을 때 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올해는 되는 거예요. 왜?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고 4월달, 5월달 안에니까 에이 배추도사 틀렸네 얘기를 하셨고 무슨 이야기? 저는 S&P 500이 6,600, 7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연말 가면서. 근데 지금 모양새는 점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물론 변동성은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해야 되는 게 IPO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이른바 물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보면 이미 상장을 한 키스트론 또 GFC 생명과학 뉴엔 AI 이런 일련의 종목들을 보면 GC 지놈 그다음에 KGA, 뉴키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 물론 여러분들 그 내실은 좀 뜯어봐야 됩니다만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다 상장하고 난 이후가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씩 드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지금 MZ 세대들도 우리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했던 것이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곧 어떤 현상이었냐면 IMF 외환위기가 왔죠. 그때 제가 분석을 여러 분석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이라면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때 제가 투자할 때
고작 뭐 1,000 얼마 이렇게 할 때요. 지금 얼마입니까?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대여급 종목이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K조선 난리가 났잖아요. 대한조선. 17일까지 수요 예측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뻥튀기 된 공모가에 달려들 필요는 없지만 좀 미래를 볼 때 나한테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겠다 싶은 데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거듭 전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된 이야기 하니까요. 조방원 특히나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 잘 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8% 상승하며 시총 8위 지금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방산에 좀 속속히 막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걸 좀 눈여겨봐라. 조방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방원이 아니라 2차 전지를 빠지고 조선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 RF텍의 자회사 한주하이텍이에요. 한주하이텍. 이 회사가 어떤 곳과 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멀티 기능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가급적 멀티인 것이 좋다. 그래야 한쪽이 힘들면 다른 쪽이 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방산 대기업의 소형 또 탄두 또 도포 방수 장비 이런 걸 납품을 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삼성 디스플레이, 왜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도 같이 합니다. 여기 2차 전지 장비에 또 하나의 기회를 열어놓은 거죠. 자, 2차 전지 2는 안 좋고 조가 좋으니까 또 여기 이제 방산이 있으니까 방산으로 들어가서 삼성 디스플레이, 또 셈에스, LG 에너지 주요 대기업들이요. 이게 제품이 성능이 좋지 않으면은 그걸 2차 하청업체, 3차 하청업체로부터 안 받아들여요. 그만큼 실력이 검증된 회사들이 방산으로 뛰어들고 그중에 하나가 참고로 한주 하이텍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국내 증시 흔들림은 있어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섹터와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J 대한통운은 박스를 자동 분류해 팔레트에 쌓는 이동형 로봇 팔레타이저를 인천 GDC에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GDC는 아시아태평양 8개국 소비자 주문을 처리하는 글로벌 허브 물류센터로 주문에 맞춰 상품을 포장한 뒤 항공편에 실어 보내는 구조다. 팔레타이징 작업은 반복 동작이 많고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다. CJ 대한통운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형 로봇을 도입했다. 로봇은 인공지능 비전으로 박스 크기를 인식해 도착지별로 자동 분류 적재하며 일대 장비가 2개 도시 출고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 장비에는 로터리 구조 자동 버퍼 시스템 특허 기술이 적용됐다. 회전형 구조 덕분에 기존 시스템 대비 공간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CJ 대한통운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사우디에서 건설 중인 글로벌 물류센터에도 초격차 기술을 이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화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네, 어느덧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특징 마지막으로 잡고 가야겠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시장 바라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오늘 아침에 하락폭을 오후 들어 계속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수가 3,200포인트에 진입을 하면서 지수 부담에 대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의 등락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업종별 이제 눈높이 차원에서 순환매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 조금 눌려 있었던 이제 바이오나 2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비교적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쉬어갔습니다. 그렇지만 ADC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기술 플랫폼들의 이제 수출 가능성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좀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컸던 이유는 이런 좋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지수 상승에서 소외된 거에 따른 그런 이제 자금 순환에 따른 유입이 가장 큰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한미 무역 협상 진행에 따라서 아마 등락이 계속 좀 엇갈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에서 농수산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방 얘기들을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인하 부분과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현 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대미 수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현대차 그룹이 지난 상반기에 미국 내의 시장 점유율이 11%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0.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패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 매도세에 비해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좀 줄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순매도세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활약해줬고 또 자동차 업종이 꿈틀거리면서 업종 내 순환매가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급의 방향성도 함께 내일 또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중에 조정을 거의 끝마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얼마만큼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세 협상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어느 정도 좀 어떤 결과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나왔던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생각보다 음식료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에너지 상품, 전력, 가스 관련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관세 영향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인 물가가 좀 높아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미국 6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정도로 일단 기업들 입장,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일단 매도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품들을 매도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 자체가 얼마만큼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자체는 상당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선 안착하고 다시 아랫골이 만들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입장 흐름도 보시면 이제 5일선을 안착을 하고 전형적인 상승으로 다시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도 장중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전히 강한 주도주 섹터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조정을 좀 받았었던 조방원 중에 원전은 오늘 좀 쉬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조선 방산이 아직까지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섹터가 있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시장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흐름이 계속 전개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동안에 좀 숨죽여 있었던 섹터들도 반등을 하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만 보면 결국엔 그동안에 많이 못 갔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현상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이 거의 이제 장중에 마무리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나왔던 물가 지표, 인플레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증시는 고유의 모멘텀으로 잘 가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와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도 오늘 또 보여줬고 주도주 중심의 상승세 여전히 또 강한 가운데에서도 또 뿐만 아니라 소외되었던 업종까지 또 골고루 움직여준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플러스권 흐름 이어가 주고 있네요. 상승폭 더 좀 키워주면서 0.18%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3,19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오후 장중에 3,201포인트 잠깐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7%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오후장 내내 상승폭 넓혀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일 대비 5포인트 오르면서 817.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 강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모처럼 순매수세로 돌아와 줬습니다. 1,4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300억 원, 2,400억 가까이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순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포착되는데 외국인이 800억 원의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813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 가까운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7월 17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오후장 갈수록 탄력이 더 좋아지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시장이 지금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고요. 하단의 지지력이 좋은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눈에 띕니다. 3%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1시 반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선고 소식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9%에 가까운 강한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했는데요. 고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굉장히 크게 주가에 타격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9%, LR진액선 2%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2%고 현대로템도 2.6% 상승하면서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조선 관련 기업들 최근에 좀 조정받는 움직임 나타났다가 오늘 삼성중공업이 5.6% 강한 상승,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2%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작을 주도했던 금융주들 어제도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됐었고 오늘은 하락세가 진정되는 텐데 오늘은요 지주사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는 점, SK스퀘어는 8%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가 최근 정치적 리스크 엮이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네이버는 2.6%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바이오주가 좋은 만큼 코스닥의 상승률이 조금 더 좋았는데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지금 의료기술 섹터 보게 된다면요. 클래시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한 게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 장중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상승했고요. 파마 리서치, 휴젤, 클래시스,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부진한 반면에 삼천당제약과 펩트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와 같이 ADC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비만 치료제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로봇주들 쉬어갔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SMR이 실적이 괜찮았는데 그 후에 발표된 전망이 생각보다 부진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이에 대한 영향 국내 반도체 소부장까지 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펄어비스는 2%가량 상승했고요. 엔터주들 역시나 소폭의 상승세가 확인됐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수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유가증권 시장 0.19%가량 오르면서 3,192선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오늘 코스닥의 상승이 더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200은 0.1% 소폭의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이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좀 지속적으로 포착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이 480억 원 순매수로 돌아선 채 마감을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700억 원, 앞서서 지금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800억 원가량인데 100억 원가량의 매도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고 기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오늘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기관이 꾸준하게 소화해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66,700원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더욱더 떨어졌고요. 26만 9천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3%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역시나 사보미스크 해소로 바이오 로봇을 향해서 삼성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요. LG엔솔 1.9%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2%가량의 강세 나오면서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5위 안에 있는 종목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KB금융이 오랜만에 반등의 시도를 했습니다. 현대차 1.2%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5%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면서 시총 8위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셀트리온이 오늘 10위권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 0.5%가량 상승이고요. 기술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시총 상위권에서 제일 특이한 게 펩트론이죠. 펩트론이 결국에는 장 막판까지도 19%에 가까운 강한 상승 유지해줬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가 결국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6위부터 10위 짧게 보겠습니다. 펩트론 강한 상승 나왔고요. 삼천당제약도 결국에는 4%에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오늘 10위권 안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도체 약하면서 리노공업이 12위권까지 떨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1% 하락하면서 7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외환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우선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해서 98.39 부근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1,395원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1,387원 정도 부근까지 다시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 가능성 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달러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해임에 관한 의견을 묻고 이에 또 찬성했다는 뉴스가 나타나면서 금리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로 나타났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가능성이 낮다라는
포인트로 해명을 하면서 다시 하락을 되돌리긴 했는데 트럼프는 최근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건물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걸어서 계속 파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서 달러 약세가 보였었습니다. 미국 6월 PPI는 전월 대비 보합 나타나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시장에서 달러 반응은 큰 영향은 없었고 파월 해임 가능성 뉴스가 가장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장에서는 1387원 시작해서 트럼프가 해명한 이후로 이제 다시 1390원 상향 돌파 계속 시도했는데 내고 물량 출회로 전 고점보다는 좀 낮게 1392.50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어제 연구원님께서 달러의 밴드 상태를 조금 더 높게 이제 변경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1,400원대를 뚫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직도 계속 1,390원 위에서는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계속 1,390원에 대한 상승 시도와 거기에 대한 달러 매도가 계속 상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강세 압력이 계속 있는데 트럼프가 파월을 파면해서 금리를 인하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니 거기에 대해서 달러 약세 압력이 대치 중인 상황인데요. 우선 관세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내려서 트럼프는 이제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시기면 물가를 계속 자극해서 국민들이 물가로 인한 비용을 더 국민들이 지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 소비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트럼프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금일 저녁에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좀 팽팽하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표 그리고 숫자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인 만큼 이 부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양대지수 조정받은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네요. 다시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와 있는데요. 내일의 시장 어떤 모습도 보일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시장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장 후반에 들어갈수록 계속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세가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시장 내에서 그동안 이제 주도주였던 종목들 외에도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으로도 매기가 좀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조금 올랐었던 종목들은 현금화하는 전략, 그다음에 그동안 조금 오르지 못했던 종목 중심으로 조금 매수세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미국의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미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특별한 이제 발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분기 기업 실적들의 이제 발표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오고 그다음에 향후에 하반기에 어떠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지 여부가 아마 주가의 흐름에도 같이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포인트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내일 미국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7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7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금 2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기업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 이 지표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카드를 또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같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관세 관련된 부분이 이 물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 관세 관련된 카드를 빠르게 좀
종식시킬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상승에도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최근에 환율이 1,390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이미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1,400원까지도 어느 정도 해지 효과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으로 달러 해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까지도 일단 환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오늘 저녁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TSMC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상당히 좀 큰 주제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구성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분기 실적을 잘 내놨기 때문에 TSMC도 어느 정도 실적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순이익이 한 플러스 50%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다음 주 24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한 9조 정도 나온다라고 시장 컨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 HBM3에 대한 그 관련된 수요가 계속 받쳐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SK 하이닉스 쪽에 비중을 좀 줄인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엔 HBM3가 경쟁이 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에 가격까지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더 기회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오늘 삼성전자는 몰랐지만 SK 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이가 이제 실적에 어떻게 연계가 되면서 반응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시장의 영원한 강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이슈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두 분 모두 또 관세 관련 매크로 이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슈 잘 팔로우해 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주목할 만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십니까? 네, 내수 관련된 종목이죠. 파라다이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호텔 카지노를 이제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5월 달에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가 이제 163만 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월별로 보면 거의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지금 카지노의 베팅액 드롭액들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드롭액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에 좀 많이 이제 베팅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이후에도 이런 실적 개선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257만 주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90만 주 이상을 지금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 연기금 전부 다 관심사항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차트상으로 보면 과연 이걸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 올라가는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라가면 이전 저점이 2020년도 1월에 22,000원이 이제 전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1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걸 매도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할지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 목표가는요?
22,000원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은 15,000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살펴봤고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오늘 원익 IPS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결국엔 HBM 쪽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탑티어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동산 이제 증착 장비 관련된 이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 탑티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HBM4의 그 D램 공장 관련된 부분을 다시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4 공장 관련된 투자 재개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 장비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테일러 미국 공장에 대한 그 파운드리 쪽 공장도 재개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SK하이닉스의 청주 공장도 이 하반기에 또 이제 장비가 반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6,9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밸류체인 쪽으로 원익 IPS에 대한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장 시장 한마디 이제 들어봐야겠죠.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뭐 시장은 여전히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은 돌고 그랬습니다. 네, 시장은 돌고 좋습니다. 팀장님께서는요? 네, 시장 뭐 좋은 흐름인데 뭐 급할수록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취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